해외 축구 이적 시장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제자리에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적 소식은 토트넘 이적 소식인데요. 토트넘이 누구와 연결이 되었느냐? 바로 레알의 호드리그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와, 토트넘이 호드리그 영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호드리그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스페인 매체 소식 전해드리고 호드리그가 어떤 선수인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이 호드리그로 영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이 레알의 호드리그를 노린다는 소식은 스페인 매체 아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호드리그 영입에 본격 착수했다. 토트넘이 새로운 투자자로 등장하면서 브라질 공격수 호드리고의 레알 마드리드 이탈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길이 열렸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적료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드리고 이적 전쟁이 발발했다. 토트넘도 참전. 리버풀과 미넨이 브라질 윙어 호드리고 영입전에 뛰어들었는데 아스날과 첼시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충격적인 한방을 노리고 있다. 2달 전에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한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력한 한방을 준비 중이다. 엔젤 감독 경질 이후 지휘봉을 잡은 프랭크 감독에게 구단이 내건 핵심 조건은 단 하나였다. 투자, 그리고 투자. 몇 년간 하락세를 겪었던 토트넘은 다시 승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무리뉴 콘테도 해내지 못했던 재정비를 마친 셈이다. 구단은 단순히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핵심 선수들을 지키면서 더 강한 팀을 만들 예정이다 하면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프랭크 감독에게 더 강한 스쿼드를 선물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스페인 매체 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금까지 약 2억 유로를 지출했다. 근데 이번에 호드리그까지 노린다고 라고 써여 있는데 쿠두스를 6,300만 유로에 영입한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도 7천만 유로에 영입하려고 했으나 지금 멈춘 상태죠. 그리고 마티스테를 3,500만 유로에 영입했고 케빈 단소 역시 2,500만 유로에 영입한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했다고 가정할 시에 약 2억 유로 가까이 지출한 토트넘인데 여기에 호드리그까지 포함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레비 회장은 9천만 유로 이하로 협상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9천만 유로는 약 1,450억이거든요. 1,450억에서 조금 싸게 호드리그로 영입할 것으로 노린다라고 설명하는 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호드리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아스였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사비 알론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과 약속한 조건, 현재까지 어떤 구단도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영입을 위한 공식 오퍼를 아직 하지 않았다. 호드리고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아왔지만 어떤 제안이든 먼저 알론소 감독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화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레알과 호드리고는 이미 합의했다고 합니다. 클럽 월드컵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자. 그때까지는 주전이든 백업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라고 사비 알론소 감독과 이야기를 끝마친 상황이다 라고 스페인 매체 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노 기자가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쯤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사실상 호드리고는 이적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했냐? 호드리고는 레알 마드리드 선발 명단에서 5경기 연속 제외가 되었다. 브라질 출신의 호드리고는 여전히 프로다운 태도와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주 구단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호드리고는요, 계속 클럽 월드컵에서 이 첫 경기 빼고요, 계속 벤치에 앉으면서 호드리고는 사비 알론소 체제 하에서 계속 알론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마노 기자 역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드리고는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제 갑자기 호드리고와 연결이 된 상황인데, 그럼 이제부터 호드리고가 어떤 선수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드리고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고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30경기 출전해서 6골과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는 약 1,374억, 9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살로 지금 아직 이제 창창한 나이의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치나 기회 창출 능력이 탁월한 호드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주요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레알에서는 왼쪽에 비니시우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로 많이 뛴 호드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트넘이 호드리고를 영입한다면은 지금 오른쪽 공격이 포화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쿠두스, 존슨, 셉세비까지 3명이 경쟁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토트넘에 이적한다면 왼쪽 윙어로 뛸 가능성이 높은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드리고가 지금 전체 커리어상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 윙어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146경기에 출전해서 34골, 31도움을 기록한 호드리고인데, 그 다음에 많이 뛴 포지션으로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서 84경기에 나와서 21골, 8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왼쪽 윙어로 나와서 23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할 만큼 호드리고는 공격 쪽에서 다재다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뛴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알에서 오른쪽 윙어로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는 최전방 공격수, 왼쪽 윙어 순으로 이 선수는 오른쪽 윙어가 주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를 소화할 수 있지만 왼쪽 윙어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드리고는 다재다능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에 온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떠난다고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수 있는 호드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호드리고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오른쪽 윙어가 주 포지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다른 역할로도 뛸 수 있는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에서는 빈 공간 침투, 이선 연계, 드리블 전개 역할을 주요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 빠른 드리블과 방향 전환 능력을 가지고 있고 1대1 돌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 타이밍, 양발 사용 가능, 연계 플레이 능력도 높은 편에 속하는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피지컬이 약합니다. 그리고 득점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성기 때 양발로 그냥 막 넣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결정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기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로는 전성기 시절의 제주스, 윌리안과 이제 유사하지만 이제 지능적인 움직임을 더 잘하는 호드리고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레알에서 비니시우스가 파괴적인 스타일이라면 호드리고는 약간 영리하고 섬세한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드리고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호드리고가 정말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니엘 레비 이 아저씨가 호드리고를 살지 말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드리고의 이적료를 지금 아스가 9천만 유로, 1454억 밑으로 레비가 베팅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토트넘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비싸게 산 선수 베스트 5를 살펴보면요, 솔랑키를 약 6,550만 파운드 1,040억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송이 역시 약 6천만 파운드 960억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토트넘의 역대급 쓰레기 영입 은돈벨레 역시 880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쿠두스를 이번에 5,500만 파운드 약 900억에 가까운 돈으로 사왔고, 존슨 역시 이제 4,750만 파운드 약 8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온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랑키 그리고 쿠두스 영입하는데도 약간 오래 걸렸거든요. 바로 영입한 게 아니라 이제 쿠두스가 토트넘만 갈래라는 이렇게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쿠두스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스가 말하는 소식에 따르면은 1,454억 밑으로 레비가 호드리고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이 없겠죠. 레비가 이렇게 1,400억을 주고 호드리고를 사올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론소 감독의 계획에 없는 호드리고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많은 빅클럽들과 연결된 호드리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 영입할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마티스 텔을 이번 시즌에 완전 영입한 토트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비 스타일대로라면 지난 시즌에 엔제 감독 역시 베리바를 데리고 오면서 베리바를 이제 시즌 중후반부터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했기 때문에 호드리고를 영입하기보다는 이제 마티스텔을 기용할 토트넘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호드리고가 어떤 선수인지, 과연 토트넘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제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토트넘이 그래서 호드리고와 연결된 것 같다. 그래서 호드리고가 토트넘에 이적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드리고 이적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제가 또 흥미로운 이적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